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노경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범죄 중에서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약간 분량이 조금 많아서 한 3-40분에 끝나질까 모르겠습니다. 자칫하면 영상이 2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가면서 자를지 연설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대책 또는 범죄 예방 대책으로는 크게 보면 5가지 대책이 있어요. 물리적 대책, 기술적 대책, 인적 대책. 인적 대책을 특별히 관리적 대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안전대책 중에서 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인적 대책은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대책, 입법 대책. 그 다음 형사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안전대책은 컴퓨터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어떤 파괴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대책이죠. 그래서 그 각종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보호 대책이 주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은 다른 건물과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겠죠. 그리고 별개의 건물 안에 안전한 지역에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해야 되겠죠. 경계해야 될 구역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외벽 같은 것은 강화 콘크리트 같은 걸 해서 물리적 장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에는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가 파괴하거나 건드리거나 했을 때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건드리면 경보 시스템 작동해야 되겠죠. 또 경보 시스템 접근하거나 컴퓨터 설비에 허가 없이 접근했거나 하는 경우에 경보가 작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입구라든가 컴퓨터 센터 출입구, 그 다음에 컴퓨터 전송 순역 테이프 보관실에는 반드시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겠죠. 출입구하고 보관실에는 반드시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이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되는 경우에는 전체 경보 시스템은 불필요합니다. 왜? 24시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24시간 가동 안 되는 경우에는 주황관여 시스템 설치가 필요합니다. 주황관여 시스템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이죠. CCTV 같은 거라든가 경보장치를 설치해 두고 만일에 이상이 발생해서 감지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설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관제센터에 통보가 되겠죠. 통보가 되면 그 모니터를 보고 경비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가동 안 될 경우에는 주황관여 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떤 감지장치라든가 경보장치라든가 CCTV를 보고 경비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컴퓨터실에는 정전에 대비해서 무정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UPS라고 불리는 무정장치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침입에 대한 안전조치는 각종 은폐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거나 장식물 같은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시설물에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출입하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각종 환기용 창문, 쓰레기, 투하 구멍, 공기조절용 배관, 배수구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소위 경계구역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강구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실의 방화 대책으로는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화재 감지기는 보통 컴퓨터실에는 이온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온 감지기는 화재의 초기 단계에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연기와 불도 없을 때 미세한 연소 물질을 감지하는 게 이온 감지기입니다. 가장 굉장히 민감한 감지기예요. 초기 단계에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실 내부 자재는 불에 타지 않은 불연제를 써야 되고 소화약제 또는 소화 시스템은 스프링클러보다는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안전합니다. 물론 이 컴퓨터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는 컴퓨터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프링클러보다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낫고 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없다면 할론 소화기 이런 것도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화기하고 한론소화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치명적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은 금지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실 자체에 대한 출입 통제입니다. 출입구 통제는 아까 뭐 경보경찰하고 그랬지만은 컴퓨터 실과 파일의 보관 장소는 허가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문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공간에 한정해서 출입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입자가 들락거렸다. 그럼 허가받은 사람이 들락거려도 반드시 출입한 시간을 기록하는 출입자 기록 제도를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도 반드시 비밀번호, 카드, 출입증, 비표 등을 수시로 변경을 해서, 예를 들면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를 갔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카드를 회수해야 되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겠죠. 수시로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될 수가 있겠죠. 고장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업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백업이죠. 백업이라는 것은 전산 자료를 복구시킬 수 있는 대체형 보안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백업이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 백업은 컴퓨터 자체가 고장이 났다. 서버가 자체가 고장이 났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컴퓨터실에 예비용 컴퓨터를 준비해 두는 거죠. 컴퓨터 기기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걸 백업용 컴퓨터 기기라고 합니다. 예비 컴퓨터를 여러 대를 두는 거죠. 그 다음 프로그램 백업은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 이상이 없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바이러스를 먹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백업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OS 프로그램이겠죠. 예를 들면 윈도우, 여러분 CD로 만들었죠. 윈도우 어떤 프로그램, 유닉스 같은 유닉스 프로그램, 그 다음 각종 업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 처리 시스템 프로그램 있죠.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워드,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사관리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 카피본 또는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록 문서와 백업하는 게 있는데, 이 기록 문서는 말이 좀 어렵죠.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록 문서가 된 거예요.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기록 영화. 그러니까 다큐멘트는 기록이라는 뜻이죠. 문서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화 작업 또는 문서화 작업인데 그걸 합쳐서 기록 문서화 작업으로 기록 문서화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컴퓨터 파일을 종이 문서로 만드는 거죠. 기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종이 문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전산 파일을 종이 문서로 만드는 작업, 이것을 기록 문서화 또는 다큐멘테이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문서는 중요 파일을 제외하고는 외부 장소에 보관할 백업용 기록 문서화의 종류는 최소한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 파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외부에 다 보관한다. 예를 들면 이 파일이 날아갈 걸 대비해서. 그러면 그 문서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 파일은 당연히 외부에 보관해야 되겠지만 중요 파일이 아닌 백업용 기록 문서의 종류는 줄이는 게 좋겠죠. 정말 중요한 파일 말고 그래도 꼭 있어야 될 파일, 없어지면 안 될 파일은 종이로 출력해서 외부에 보관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발생제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 파일들은 내부에도 보관하고 외부에도 보관하고. 외부에 보관하면 말이죠.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부에도 보관하고 외부에 보관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부 파일을 보고 전산 파일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외부에 동시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업무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호 대책으로 컴퓨터 시스템 백업이라든가 프로그램 백업, 다큐멘테이션 백업은 물리적 보호 대책, 물리적 안전 대책에 속한다는 걸 알두시기 됩니다. 과거에는 이 컴퓨터 시스템 백업이나 프로그램 백업 이런 것들을 기술적 안전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은 물리적 보호 대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인쇄된 문서 등은 파쇄기로 완전히 갈아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휴지통에 버린다든가 외부에 휴지통에 버리면 이게 다 바깥으로 나가서 외부 유출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 인쇄된 문서, 잘못 생성된 파일,
쓰다가 작업하다가 잘못된 파일들은 무조건 파쇄기로 갈아버려야 됩니다. 요새 이거 문서 파쇄를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설치할 때 설치 장소 선정시 고려사항입니다. 일단 주변 여건이 우범지대는 피해됩니다. 컴퓨터 설치 장소에 범죄자한테 돌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 제작업체나 수리업체 뭐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접근 용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용이한 장소여야 됩니다. 뭐 화재, 홍수, 지진. 그래서 홍수라든가 뭐 이런 거, 태풍 이런 데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하실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죠. 자칫하면 비가 많으면 지하실은 침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의 너무 높은 층은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말이죠. 흔들리죠. 건물이 많이 흔들리죠. 요즘 내진 설계되어 있지만은 내진 설계된 건물도 건물이 흔들립니다. 좌우로면 또 우로면 또. 그러면 컴퓨터 흔들리면 좋을 거 없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층도 곤란하고 지하실도 피해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컴퓨터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가 한 5대에 대하면 적당한데 10대나 20대 놓으면 그 안에 열이 과열되죠. 과열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적절한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 오염원이 없는 장소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약품 제조 시설이 주변에 존재하면 화학약품이 컴퓨터 시설로 흘러 들어오죠. 유독가스가 좋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적 안전 대책입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대책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최신 패치를 설치합니다. 패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말하죠. 예를 들면 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뭐 우리 한글이든 뭐 윈도우든 뭐든 간에 버전 하는 게 있잖아요. 버전이 계속 발전이 나오잖아요. 그 버전이 나온 이유는 원래 최초에 만든 버전보다는 버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문제에 그 버그라고 그랬어요.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나 기능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패치입니다. 그 업데이트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봐야 됩니다. 다른 데서 잘못 내려받으면 자칫하면 바이러스가 먹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웨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반드시 설치해라. 그 다음에 침입 차단 시스템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침입 차단 시스템의 대표가 바로 방화벽입니다. 파이어월입니다. 글자들은 화재 담장이라는 뜻이죠. 방화벽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방화벽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터넷에서도 컴퓨터에서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이 방화벽은 뭐냐면 우리 백화점에 가면 방화벽이 쫙 내려오면 불이 나면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 불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인터넷상의 컴퓨터에서도 방화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분리시키는 것이 방화벽이에요. 인터넷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접속 가능하죠. 근데 인트라넷은 내부 인터넷망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경찰 같으면 경찰서에서만 쓰거나 전국에 있는 경찰관서에 있는 경찰관만 접속할 수 있는 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 가면 판사들만 볼 수 있는 망, 검사들만 볼 수 있는 망, 경찰관만 볼 수 있는 망, 경찰관 중에서도 수사 요원들만 볼 수 있는 망, 이런 것들이 다 인트라넷이에요. 그럼 기업 같으면 기업 내부망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망과 인트라넷을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방화벽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은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 해커들이 침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트라넷도 일종의 소규모 자체 인터넷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트라넷과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으면 외부 해커들을 통해서 정보를 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내부망 인터넷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방화벽입니다. 아시겠죠? 자, 인트라넷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같은 데 가면 보통 이제 직원들 이제 컴퓨터에 책상에 앉으면 컴퓨터가 2대씩 있어요. 인터넷용, 인트라넷용 두 개가 있습니다. 인터넷용은 좀 직원들 내부망이니까 그 안에서 직원들끼리만 서로 뭐 글을 주고받고 댓글 올리고 뭐 정보를 교환하고 결제도 하고 뭐 인사 발령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화벽은 정보의 어떤 악의적인 흐름이라든가 정보통신망의 불법 침입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이 바로 방화벽입니다. 이 방화벽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침입 차단 시스템이죠. 이런 건 여러분 개인 컴퓨터에, 기업 컴퓨터, 회사의 컴퓨터에 또는 국가기관 컴퓨터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침입 탐지 시스템을 빌려요. 침입자를 색출하는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면 권한 없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거나 악의성 작업이 있는지 찾아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IDS라 부르게 돼요. Intrusion Detection System이죠. 침입 탐지 시스템을 뜻입니다. IDS. 이 IDS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화벽은 침입 차단 효과가 있으나 완벽하게 차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화벽을 구성했다 해가지고 한 90%나 95%는 차단이 되는데 5%나 10%는 차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화벽의 부족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하는 방식이죠. 데이터를 특수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받지 않은 사람은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암호화하는 거죠. 방식. 암호화하는 형식에 따라서 뭐 비밀키 암호 방식,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내리까지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거죠. 각 개인별로 패스워드를 부여하면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컴퓨터에 접수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도 해당되겠죠. 뭐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 메인 화면을 모니터를 켜면 대부분 패스워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에러 방지 대책입니다. 컴퓨터를 운영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하죠. 그럼 에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잘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전문 요원을 활용해서 에러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적절한 데이터를 계속 갱신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전문 요원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절차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 재평가를 계속해서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에러가 발생하거나 작동이 잘 안 되거나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보고를 했는데 파일이 날아가고 없다, 바이러스를 먹었다, 그럼 심각한 문제잖아요. 에러 방지 대책, 기술적 대책이 속합니다. 다음은 인적 대책입니다. 관리적 대책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 시스템이 안전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적 대책은 주로 내부 운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정신교육이죠. 마인드 교육이죠. 컴퓨터 범죄의 80% 이상이 내부자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사실은 컴퓨터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죠. 전문가는 외부자고, 내부자가 뭐 정보를 빼돌린다든가, 그죠? 남의 컴퓨터에 가서 본다든가, 뭐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범죄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대책의 어떤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권한은 명확하게 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운영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개발자는 전문가입니다. 운영자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운영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운영하죠. 뭐 카톡에 가서 뭐 글자 보내고 뭐 사진 보내고. 개발자는 우리는 개발을 못해요. 이건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개발자 시스템자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 얼마든지 개발자가 정보를 빼돌리거나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죠?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죠. 최근에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았죠. 이거는 전부 다 개발업체에서 유출한 거예요. 개발업체에 대한 어떤 감독을 의뢰자가 잘 못한 거죠. 예를 들면 개인의 정보를 좀 더, 예를 들면 1000만 명의 정보를 농협에서 줬다.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로, 뭐 NH뱅킹에 뭐 올론뱅크라는 게 있죠. 그걸 줬는데 개발업체에서 1000만 명의 정보를 쫙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그 정보를 다시 NH 그 본사에서 농협에서 회수해 가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해갔다든가 뭐 이래 되면 정보가 유출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프로그램 개발 통제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된 프로그램은 모두
전문 감사팀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트랩독한 있어요. 함정문, 비밀의 문을 만들어 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발자가 내 컴퓨터에 들락거린다.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걸 못하도록 특수한 프로그램을 미리 사이버하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부정 루틴을 만들면은 컴퓨터 시스템 작동 안 돼도 한다든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 기록과 철저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업무 처리 절차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르게 방치되면 부정의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터 기록을 문서화할 때는 업무 흐름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인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사격 성적이 예를 들면 50점 받았어요. 그러면 종례는 50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전산 입력하는 사람이 그걸 90점으로 바꿔놨다. 그럼 이거는 결과가 90점 나오고 전산 열면 90점이 나오겠죠. 그럼 업무의 흐름도 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거예요. 부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전산 파일로 만들 때는 문서의 내용과 전산 파일이 일치하는 걸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전산 파일 입력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거 사람이 대한 대책이야. 문서 기록과 철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문서 기록과 백업 또는 기록 문서와 백업은 뭐였습니까? 물리적 대책이었죠. 문서 기록과 철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철저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적 대책이에요. 요거는 물리적 대책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제어죠. 액세스는 어떤 데이터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파일은 그 허가받은 직급 이상의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예를 들면 수사 자료들은 수사관들만 접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무과나 경비관에 사람 수사 자료에 인터넷 수사 자료가 들어있는 인터넷에 접속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과의 계장만 자기 밑에 계원이 10명이면 10명의 자료만 볼 수 있어요. 다른 팀의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수사과장은 자기 수사과 전체 직원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몇 건을 접수해서 언제 처리했다. 몇 건을 미제를 갖고 있다. 다 볼 수 있죠. 이 액세스 제어입니다. 사용자를 권한 등급별로 접근의 차별화를 두는 거죠. 이게 액세스 제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케줄러 점검은 스케줄러는 뭐냐면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점검한다는 뜻이죠. 뭘 점검하느냐면 기억장치와 입력장치의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프로그램에게 건네진 프로그램 테이프와 디스크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정의 소리가 있는지 점검한다. 기억장치와 입력장치, 특히 기억장치에 어떤 것이 저장되어 있는지, 입력장치는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도록 입력장치를 조작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게 건너진 프로그램 테이프하고 디스크 내용을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테이프에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스케줄러가 가동을 시켰어. 부정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스케줄러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면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로 착착착착 계속 체크하는 거죠.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스케줄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레이블링 관련 거는 여러분 레이블링은 라벨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라벨은 여러분 무슨 물건 같은 사면 라벨이 붙어 있죠? 표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과자다. 이거는 새우깡이다. 이거는 닭고기다. 생산이 언제 됐다. 유효기는 언제다. 이게 라벨이잖아요. 그걸 영어 발음은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링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레이블링은 파일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파일에 어떤 특별한 항목을 표시하는 건데 대부분 별명을 붙입니다. 중요한 파일에는 별명을 붙여요. 예를 들면 인사관리 자료를 인사관리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빼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컴퓨터 파일에 쉽게 찾아낼 수 있지. 거기다
뭐 토끼 1, 토끼 2, 뭐 여우 1, 여우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지. 이걸 레이블링 관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컴퓨터 파일에 별명을 붙이는 작업. 이거 레이블링. 그 다음에 감사 증거 기록 삭제 방지. 자, 이 말이 어렵죠? 감사에 대비한 증거 기록이 삭제된 것을 방지하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뜻입니다. 자, 컨솔 시트에는 컴퓨터 시스템 사용 일자, 취급자의 성명, 프로그램 명칭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조작자가 컨솔 시트를 임의로 파괴할 수 없는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에 누가 접속했는지, 그죠? 몇 월 며칠 누가 접속했는지, 어떤 프로그램 접속했는지 다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만일에 없애버린다. 없애버리면 누가 접속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접속해서 정보를 빼돌렸는데 그 기록이 없어지면, 접속한 기록이 없어지면 찾아낼 수가 없죠, 범인. 그러니까 그 접속한 기록을 없애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 뜻입니다. 기술적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감사 증거 기록 삭제 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증거대가 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증거 기록을 남기기. 그래서 부정사용 흔적을 없애는 사태를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주 단소, 음주 측정기도 보면 음주 측정에서 한번 불었다. 그럼 0.05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라도 못 바꾸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불게 되면 뭐 수치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불어서 0.01이 나왔다, 0.03이 나왔다, 0.10이 나왔다 하는 게 기록이 다 이 음주 측정기에 남아있어요. 이게 감사 증거 삭제 방해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음주 단속 측정기에. 그래서 한번 불면 끝입니다. 못 봐줍니다.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감찰팀에서 꺼내가지고 종이에 예를 들면 음주 단속한 기록하고 측정기에 남아있는 걸 하고 대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봐줬다 하면 한 건이 빠지잖아요. 종이 문서에 없잖아요. 그럼 바로 진정 먹는 거죠. 그래서 음주는 한번 불면 끝입니다. 봐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하고 비슷하다는 비슷한 시스템을 컴퓨터에 도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패스워드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에게 보이던 패스워드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관리됩니다. 패스워드를 뭐 다른 옆에 사람이 알 것 같으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배경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경조사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씀씀이라든가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뭐 명품을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소득에 비해서 너무 씀씀이 크다. 그럼 뭐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없죠. 정보를 빼돌아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은밀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 당연히 실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협력감사체제는, 협력감시체제는 뭐냐면, 일부 금융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금 명세서하고 잔액표를 컴퓨터로 인쇄해가지고 고객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라미 테크닉처럼 내 고객의 돈이 뭐 이렇게 없어진다든가, 그런 걸 고객이 스스로 감시하게 하는 거죠. 뭐, 내 예금이 줄었어. 왜 잔돈이 빠져나갔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현금카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현금카드를 예를 들면 신청하게 되면 잡필 설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암호 같은 것도 쉽게 해독된 암호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객에 내야 되겠죠. 1, 2, 3, 4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안 되잖아요. 그죠? 카드를 반드시 고객에게 우편 우송을 해야 되고, 분실 신고 될 때는 바로 컴퓨터 시스템 인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감사팀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인적 시스템입니다. 자, 이 주의사항인데, 기록문서와 백업이라고 했죠. 백업은 물리적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문서 기록과 철저 또는 기록문서와 철저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관리적 대체, 인적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 대책인데, 패스워드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관리를 철저하는 것은 관리적 대책입니다. 인적 대책.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구분 잘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물리적 대책, 기술적 대책, 인적 대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입법적 대책하고 형사정책적 대책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구분을 여러분 잘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시스템 보호 대책, 이거 각종 백업은 물리적 보호 대책에 속한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인적, 물리적, 기술적 대책 잘 구분해 두시길 바라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